안녕하세요. 가족을 분탕질하던 한심한 찌질이를 물리친 40대 여성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죠. 분명 좋은 사람이라던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던가 혹은 이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던가 하는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 말입니다. 저희 집안에 저런 신뢰를 개똥으로 여기는 놈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요. 저는 그놈 때문에 겪었던 가족 간의 불화와 그놈의 한심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길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운동에 관심이 많아 남들 다 공부하던 학창 시절에 저는 복싱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예슬이는요? 방이 조용하네요. 공부하지. 그러니까 조용히 가방만 두고 옷만 꺼내와. 탱자탱자 놀던 애가 갑자기 고2 때부터 대학에 가고 싶다더니 요새 무서울 정도로 공부에만 집착한다니까. 장하지 않니? 활동적인 저와 다르게 저와 연년생이었던 여동생은 조용하고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무언가에 한 번 꽂히면 무서울 정도로 몰두하는 성격으로 저는 그런 여동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를 제외하면 그렇게 집중력이 있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렇듯 서로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같은 방을 쓰던 우리 자매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거기다 부모님의 사이도 원만했으니 저는 우리 가족이 이만하면 평범하고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이 공부할 거라고 선언했던 해의 어느 날 제 환상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저번에 걸렸을 때 내가 다음엔 절대 못 봐준다고 얘기했지? 그 여편네한테 또 얼마에 퍼다 줬어? 이 발정난 짐승 자식아, 넌 당장 이혼이야. 알고 보니 부모님은 저희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하셨던 거더라고요. 아버지란 인간은 가족을 두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한 엄마는 아버지와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는 싹싹 빌지 못할 망정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놀란 저와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엄마를 보호했죠. 이후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옆 동네에 사시던 이모 집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영원히 아버지와 남남이 되셨죠. 저와 동생 또한 아버지란 인간에게 정이 떨어져 이후 40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집을 얻은 우리 세 모녀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동생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수도권에 나름 알아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잠시 프로 복서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재능의 큰 한계를 느끼고 복서의 길을 접고 말았죠. 그 뒤 저는 무작정 치킨집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갔던 제가 당장 덤빌 수 있는 건 창업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바를 하다 다른 치킨집에 직원으로 취업을 했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배워 나이 31에 창업의 꿈을 이루었죠. 언니, 진짜 너무 축하해. 우리 언니 뚝심 있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언니 진짜 멋지다. 넌 무슨 화분까지 사왔어. 고마워. 그리고 멋지긴 무슨. 난 네가 훨씬 멋있어. 직장에서도 엄청 인정받고 있다며? 실적도 좋아서 연봉도 쑥쑥 올라가고. 근데 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헤드헌터. 좀 생소하지? 구인하고 있는 회사에 맞춤 인재를 추천해서 회사랑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일이야. 처음엔 좀 헤매긴 했는데 노하우를 파악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더라. 식당을 하던 엄마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승승장구하던 여동생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치킨집은 점차 매출이 안정되어 갔어요. 덕분에 전 2년간 만나오던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언니, 형부 복싱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지?
모르고 보면 형부는 회사원이 아니라 진짜 운동선수 같아. 몸도 다부지고 말수도 적고 책임감도 강하고 거기다 언니한테 또 얼마나 잘해. 시댁 어른들도 잘해주신다며? 진짜 부럽다 언니. 제게 부럽다고 말하던 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자신도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예비 제부는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뭔가 껄렁껄렁하고 날티가 나 보여 제 눈엔 영 별로더군요. 너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그래, 이 엄마 눈에도 네가 많이 아까워 보이더구나. 집에 들어올 때부터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던 모습도 그렇고 엄마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엄마와 저는 여동생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는데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척 놀랍더군요. 언니, 내가 대학 다닐 때 엄청 좋아했던 인기 많은 다른 과 오빠 기억나지? 나 4년 내내 짝사랑했었잖아. 그 사람이 바로 그 오빠야. 우연히 대학 친구 만나러 간 모임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 내가 그 오빠 진짜 많이 좋아했던 거 알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꿈 같은 기회 나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엄마, 저 그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래요. 그 사람 놓치면 저 진짜 엄마랑 언니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여동생의 간절한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엄마는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결혼 후 제부가 동생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동생이 왜 그렇게 홀라당 빠졌는지 알긴 하겠더군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에 대해 아시나요? 평소엔 츤데레처럼 굴다가도 한 번씩 잘해줘서 여자를 오히려 감동시킨다는 부류 말입니다. 제부는 딱 그런 타입이었는데 원래도 제부를 좋아했던 동생이니 동생은 아예 제부를 무슨 왕마냥 떠받들고 살더라고요. 그뿐이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제부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련히 동생이 좋은 사람 골랐겠거니 했던 엄마의 예상은 명확히 빗나갔던 거죠. 우선 제부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술버릇 또한 개차반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조롱 섞인 말을 내뱉는 등 주로 저급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 일로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건만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동생은 그런 제부를 감싸주기 바쁘더군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저희 엄마에게 장모님이 재미없게 굴어서 장인어른이 바람이 난 거라는 망언까지 해 저는 제부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제부에게 화를 내는 제게 오히려 역정까지 내더라고요. 저를 말리는 엄마를 봐서 그날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 이후 제부에 대한 정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명절 때 봐도 그냥 형식상 인사와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2년 뒤 저는 그런 제부를 완전히 손절하고 말았어요. 제부, 건축 인테리어 가게 창업 축하해요. 제부도 이제 저처럼 사장님이네요. 제부는 회사를 나와 자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제부가 싫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축하할 일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소고기까지 사들고 동생의 집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제부의 대답에 그만 전 기분이 확 상해버리고 말았죠. 에이, 그건 아니죠. 사장이라고 해도 급이 다르잖아요. 전 엄연히 전문가고 처형은 그냥 자영업자인데. 제부, 뜻은 알겠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급이 다르다뇨. 아니, 그렇잖아요. 전 대학 시절부터 전공한 사람이고 처형은 주먹질하다가 실패해서 할 거 없어서 치킨집 알바 시작한 거라면서요. 그거 아무나 다 하는 일인데 저랑 같은 급 취급받으려고 하면 제 입장에선 좀 그렇죠. 제부, 좋은 날 선물까지 들고 온 사람한테 너무 무례하잖아요. 제부의 입을 확 쥐어 비틀고 싶더군요. 저는 결국 제부에게 화를 냈는데 제 동생은 그 와중에도 왜 괜히 사람한테 시bil 거냐며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오죽했으면 그 순한 남편까지 제 동생과 제부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하지만 제 동생은 끝까지 자기 남편만 감싸고 돌았고 화가 난 전 들고 간 소고기를 도로 들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동생과 제부를 일절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동생 오는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가곤 했어요. 엄마는 굉장히 속상해 하셨지만 제게 사정을 들으셨던지라 차마 화해를 종용하지도 못하셨죠. 그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남은 우리 가족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뒤 잠시 동생 생각은 접어들 정도의 큰일이 저희 집에 불어닥치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다니던 중견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당하고 만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심했어. 우리 아파트 산 지도 얼마 안 돼서 대출금이 산더미인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동안 고생 많았네, 우리 남편. 취직이야 다시 하면 되지. 이참에 푹 좀 쉬어. 휴가라고 생각하자, 우리. 하지만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수도 없이 많은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말았죠. 급한 대로 대리운전을 뛰던 남편은 자꾸만 위축되어 갔어요. 그런데 실직하고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남편은 드디어 취직을 했다며 퇴근한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취직? 너무 축하해, 여보. 무슨 회사인데? 당신 전에 일하던 거랑 비슷한 직종이야? 아니, 그게 사실은 회사는 아니고 나 건축일 해보려고 건축 관련 사무실에 취직했어. 뭐? 경력도 없는데 어떡해.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 흔쾌히 받아주더라.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적게 받긴 할 텐데 그래도 비전이 좋은 것 같아. 일 열심히 배우고 경력 쌓아서 자격증 따면 나중에 내 가게도 차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 건축이면 뭐 건물 짓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야? 아니, 실내 인테리어 건축하는 거야. 그럼 그 제부가 하던 일이랑 비슷한 거네? 그런가? 신서방한테 내가 영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나 열심히 할게, 여보. 조금만 더 나 믿고 기다려줘. 남편은 대충 말을 얼버무리더니 얼른 씻으라며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더군요. 그때 이상한 남편의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치킨집 매출이 한창 많이 올라 매일이 피곤했던 때였거든요. 여보, 입술이 터졌잖아. 왜 이래? 저번에 가슴에 했던 멍자국도 그렇고 당신 왜 일만 갔다 오면 상처가 생겨 있어? 그런데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얼굴엔 피로가 날로 쌓여갔어요. 게다가 자꾸 얼굴과 몸에 상처가 생긴 채 돌아오더군요. 처음엔 어디서 부딪혔나 싶어 넘어갔는데 자꾸만 이러니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걱정으로 가득한 저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내가 일할 때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나 봐. 그래서 자꾸 자재를 떨구고 발판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긴 상처야.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혼자서만 속 끓이던 남편의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조금 늦는다던 남편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비틀대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잔뜩 술에 취해서 말이죠. 아유, 술 냄새. 술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 그냥 너무 답답해서 술 한잔 했어. 제가 물을 가져오니 현관 옆 벽에 기대 있던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대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내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떨구기 시작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죠. 여보, 왜 울어? 어?
당신 무슨 일 있지? 나한테 말해봐. 어? 여보,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뭐? 당신이 왜 한심해? 여보, 나 사실 신서방 손아래 동서한테 맞고 살아. 나 참 한심하지? 사실 내가 일하는 곳 사장이 바로 신서방이야. 내가 신서방한테 먼저 가서 머리 숙이고 부탁했어. 나 일 좀 알려달라고.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 그동안 신서방 따라다니면서 일한 거야. 근데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너무 굴욕적이고 힘들어. 그리고 우리 처제한테도 너무 미안해. 여보. 엉엉 울던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잠에 들어버리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질질 끌어 겨우 안방 바닥까지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잠에서 깬 남편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쥐잡듯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제 그거 무슨 말이야? 당신 여태 나한테 숨기고 제부 아래에서 일했어? 그리고 예슬이한테 미안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인데? 아, 어제? 얼른 바른 대로 말 못해? 아, 알았어.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정말 앞길이 너무 막막했어. 그래서 자존심 다 굽히고 신서방한테 가서 부탁한 거야. 당신이 알면 화낼 게 뻔하니까 당신하고 처제한테 비밀로 하고 나한테 일 좀 알려달라고. 근데 웬일로 신서방이 군소리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야. 근데 일을 알려주겠다는 사람이 거의 1년 내내 허드렛 일만 시키더니 나중엔 담배랑 술 심부름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더라.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지고 있던 앙심을 그렇게 푸는 것 같았어. 그래도 여기 아니면 어디서 또 돈 받으며 일 배우겠냐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 근데 2달 전 내가 뭔가를 본 후로 신서방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더욱 심해지더라고. 당신이 뭘 봤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진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말을 이었죠. 2달 전에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그날 일찍 퇴근했던 신서방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 받아보니까 잔뜩 취해서는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명령하더라. 근데 가보니까 엄청 큰 유흥업소더라고. 알지? 방에서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곳. 신서방이 전화를 안 받길래 하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직원한테 신서방 이름을 물어보니까 웬걸? 직원이 바로 알더라고. 그 가게 단골이래. 게다가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술 취하며 행패 부리는 건 기본인 최고 진상이라 모르는 직원이 없다더라. 내가 가족이라고 하기 민망해서 부하 직원이라고 날 소개하니까 내가 편하게 느껴졌는지 나한테 많이 힘드냐고 물으면서 술술 다 얘기해 주더라고. 게다가 신서방 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랑 바람까지 난 상태라더라. 그날도 그 여자가 신서방이 있던 룸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새 술이 깬 건지 내가 그 룸에 들어가니까 신서방이 당황하더라. 그리고는 자기 휴대폰 통화 목록을 보면서 내가 미쳤지 막 이러고 혼잣말 하는데 딱 보니까 술이 너무 취해서 나한테 실수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가족인데 바람 피우는 모습을 들켰으니 말이야. 그리고 자긴 택시 타고 가겠다면서 황급히 날 두고 그냥 나가버렸어. 뭐? 당신 그걸 왜 여태 얘기를 안 했어? 아무리 미워도 내 동생 일인데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가만 안 뒀지. 나도 처음에 그러려고 했지. 근데 처젠 그놈이 뭐라고 한 건지 내 전화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읽는 것 같더라. 아예 차단한 것 같아. 집까지 찾아가서 말할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처제한테 큰일 나면 어쩌나 싶더라고. 당신도 알지? 처제가 신서방 얼마나 끔찍이 좋아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던 당신이랑 척을 질 정도로 말이야. 게다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바람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그것도 술집 여자랑 바람 난 거 알면
처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처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혹시 사실을 알면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까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잠깐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난 바보같이 우선 신서방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 제발 처제를 생각해서 마음 다잡으라고 말이야. 난 계속 신서방을 설득했는데 신서방은 오히려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라고. 혹시 처제한테 얘기할 생각이면 그만두래. 내가 처제한테 얘기하면 처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해봤냐면서 자긴 그럼 딸들이고 뭐고 처제 그냥 버려버릴 거라고 날 오히려 겁박했어. 자기도 처제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던 거지. 그래도 내가 이건 안 된다. 끝까지 이러면 나도 처제 찾아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금방 정리할 거라고 하대. 그래서 그럼 헤어졌다는 증거로 문자라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라면서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 근데 그 뒤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를 더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엔 얼굴을 툭툭 치고 내가 실수 하나 했다고 자기 가게 말아먹게 할 일 있냐면서 내 뺨까지 쳤어. 일 똑바로 하라면서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건 기본이었지. 쫓겨나고 싶냐고. 꼬우면 그만두라면서. 근데 처제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집에 갚아야 할 대출금도 산더미라 무작정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언제 헤어질 거냐고 계속 물었더니 나중엔 그러니까 네가 해고나 당하는 거라고 난 실패한 인생이라면서 모욕도 서슴지 않더라. 2달이나 기다렸지만 신서방 그 여자 정리할 생각 없는 것 같아. 처제가 신서방 일이면 죽고 못 사는 거 아니까 내 선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놈은 구제불능이야. 내가 너무 못난 놈이라 난 그놈한테 기술도 제대로 못 배우고 처제 일도 해결해주지 못했어. 하긴 동서한테 맞으면서 일하는 한심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처량해서 어젠 도저히 술을 안 마시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동안 숨겨서 이런 못난 놈이라 너무 미안해 여보. 남편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 자존감이라는 게 깎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이렇게 작아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알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이 바보야, 내가 말했지? 당신 절대 못난 사람 아니라고. 당신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쓴 거잖아.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잖아. 당신이 괴로웠던 건 당신이 너무 책임감 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여보, 어떻게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만 할 수 있겠어. 그동안은 잠시 당신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이었던 거야. 맞은 빗물이야. 말리고 털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 일 당장 때려치워.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 안 되면 내 치킨집에서 같이 일해도 되고. 어? 우리 남편 이렇게 든든한 아내가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무섭고 두려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당신 혼자 힘들어할 동안 내가 미처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내몰리게 해서 그것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여보. 남편과 한참을 끌어안고 울다 보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감히 제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손직원까지 한 것도 모자라 자기에게 헌신했던 제 동생을 두고 바람까지 피워요? 여보, 어디가? 그놈 잡아 족치러. 같이 가. 당신 혼자 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현준아, 일어났지? 식탁 위에 빵 있더라. 그거 챙겨 먹고 집 잘 보고 있어? 9살이면 혼자 밥 먹을 수 있지? 아빠, 엄마랑 같이 좀 나갔다 올게. 남편은 그 와중에 아들을 챙기며 서둘러 옷을 입고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분노에 핸들질을 하며 동생 집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려댔어요. 주말 오전이라 그런지 동생은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거의 4년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고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언니, 갑자기 주말에 여긴 무슨 일이야? 어머, 언니, 넌 비켜. 제부, 좀 나와봐요. 어? 처형, 형님도 오셨네? 저는 동생을 마구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마찬가지로 머리에 새집이 지어져 있던 제부가 저와 남편을 맞았죠. 제부는 제 남편을 흘끔 올려다보더니 이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제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와 제 남편 뒤를 따라 들어온 동생은 제 어깨를 잡고 화를 냈는데 저는 그런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곤 제부에게 응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응징을 했냐면 말이죠. 나 오늘 나 아무도 못 말리니까 너희 애들 아직 방에서 자니? 여보, 애들한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 좀 해줘. 언니, 대체 이게 무슨... 여보! 처형! 저는 냅다 제부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꺾었어요. 놀란 여동생은 제 팔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놈의 얼굴이며 몸이며 할 것 없이 냅다 곤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 나름대로 프로 선수 활동까지 한 복싱 선수였다는 것 말이죠. 언니, 미쳤어? 그만두지 못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해! 제부, 그거 알아요? 그동안 제부가 우리 남편한테 손찌검한 거 우리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진단서도 다 떼놨는데 몰랐죠? 거기다 그동안 제부가 제 남편 모욕했던 것들 다 녹음도 해놨어요. 어디 한번 내 동생한테 신고해 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도 2달간 제부가 제 남편한테 한 행동들, 폭행 모욕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야, 김예슬, 내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일 좀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단다. 너랑 나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그동안 일 가르쳐 준 건 거의 없고 그동안 내 남편 무시해대면서 손찌검까지 했대. 이러니 내 눈이 안 돌아? 여보, 신고하지 마. 처형,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러다 저 죽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처형 좀 말려주세요. 그럼 내가 살라고 때리겠어요? 진짜 열받아서 존댓말도 못 해먹겠네. 야, 내 남편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제대로 실패해본 적도 없는 놈이 어따 대고 그따위 망발을 해? 나도 실패해봤어. 그게 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야. 근데 니까짓 게 뭔데? 내 남편 자존심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손까지 올려? 너 그렇게 좋아하는 손찌검 오늘 나한테 실컷 당해봐라. 그놈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저와 남편에게 싹싹 빌더군요. 사실 증거가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남편 그렇게 야근 행동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제법 그럴싸한 말에다가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 그놈은 깜빡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언니, 뭐가 됐든 말로 해. 언니 깡패야? 내 남편 놓으라고. 여동생은 저를 떼어누려 제 팔뚝을 세게 물어버리더군요. 저는 쌍코피가 터진 제부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팽개쳤고 뒤이어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행동을 동생에게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을 높게 들어올려 그대로 동생의 뺨을 후려쳤어요. 동생은 그대로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는데 제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가 그런 동생을 붙잡아 주더군요. 저는 충격받은 동생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며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어디 남자에 빠져서 똥오줌 못 가려? 야, 너 네 남편 바람난 건 알고 있냐? 그것도 술집 여자랑 맨날 그 여자 만나러 비싼 돈 턱턱 내면서 유흥업소 다니는 거 알고 있냐고. 내 남편이 그거 알고 나서 너 걱정돼서 여태 네 남편 설득하고 있었대. 거기다 대고 네 남편은 오히려 내 남편한테 잘리고 싶냐고 갑질에 손찌검을 해댔단다. 저게 인간이니? 근데 설마 그거 다 알면서도 내 남편 연락처 차단해 놓은 건 아니지?
또 네 남편에 대해 싫은 소리 할까 봐. 바람? 그리고 차단이라니. 난 형부 연락처 차단한 적 없어. 정말이네? 혹시 당신 내 휴대폰 만졌어? 그리고 언니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언니 말이 다 사실이냐고. 어? 그게. 동생은 황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제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자 제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생의 휴대폰에서 제 남편을 차단시킨 것도 바로 제부의 지시였던 겁니다. 제 남편이 처제에게 말할까봐 일부러 손을 써둔 거죠. 예슬이 너 우리 아버지란 인간 기억나지? 바람난 주제에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한 쓰레기 같은 인간. 근데 네가 지금 똑같은 놈이랑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도 혐오했던 인간을. 너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지? 너한테 신 콩깍지 때문에 네 딸들한테까지 똑같은 상처 주고 싶어?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자, 이것 봐. 저는 동생의 면전에 사진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차에서 남편이 제 휴대폰으로 보내준 증거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혹시 증거가 필요할까봐 며칠 동안 제부의 뒤를 밟아 제부가 술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만나는 사진, 술집에서 나와 팔짱 끼고 유부남이 가선 안 될 장소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까지 전부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그중 한 장을 동생의 눈앞에 보여준 거죠. 증거를 본 동생은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피워? 여보, 아! 눈물을 뚝뚝 흘리던 동생은 엉거주춤하게 서 있던 제부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말엔 꼼짝도 못하던 동생이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하니 제부는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제 동생을 만만하게 봤는지 제부는 제 동생에게 자신도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부의 행동은 한 사람의 제지로 인해 꼼짝없이 막히고 말았죠. 이거 안 놔요, 형님? 어딜 감히 여자한테 손을 올려? 그것도 내 처제한테.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잊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남편 사실 그동안 참아와서 그렇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와 남편이 복싱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게다가 타고난 힘도 좋아 제부는 제 남편에게 붙잡혀 꼼짝도 못하더군요. 내가 그동안 맞고만 있으니까 호구 같았지? 나한테 함부로 구는 것도 더는 못 참지만 내 아내랑 처제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내가 가만 못 있지. 너 그동안 내가 처제 남편이라 처제 생각해서 참고 봐준 거야. 나 복싱 동호회 출신이거든? 집사람 주먹만큼은 못해도 힘 좀 쓰는데 한번 맞아볼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해대던 힘자랑 나랑 한번 겨뤄볼래 어디? 형이 그게요. 제가 그동안 좀 너무 건방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발도 안 보이게 뛰어서 꺼지라고. 남편은 제 동생에게 손을 올린 그놈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손찌검을 당할 땐 얌전히 견뎌왔던 사람이 말입니다. 남편의 호통에 그놈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제야 동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개자식, 내가 그동안 돈 못 벌어와도 가게 월세 다 내주고 시공 이상하게 해서 고소당했을 땐 합의금까지 다 책임져 줬는데 내 언니랑 등까지 돌려가면서 자기 편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자의 눈물에 약했던 남편은 제부에게 사납게 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쭈그려 앉아서 연신 제 동생의 등을 토닥이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의 앞에 앉아 팔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눈물을 터뜨리며
잔소리를 퍼부었죠. 이제 정신이 좀 차려져?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옛날부터 뭐에 하나 꽂히면 아주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경주마처럼 달리지. 어디 콩깍지가 껴도 썩어 빠진 데 껴져가지고 저런 핵폐기물 같은 놈을 만나. 이제라도 네 애들 생각해서 정신 차려. 언니, 난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언닌 나 안 버려줘서 고마워. 저 자식한테 복수해줘서 고마워. 이 웬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줘서 내가 고맙다. 내 마음속에 항상 네가 얼마나 큰 짐덩이였는지 알아? 아주 등짝을 더 후드려 맞아야 돼. 맞아. 난 맞아도 싸. 저와 동생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은 엉엉 울다 결국 얼싸하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곤 조용히 조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겁먹은 조카들을 달래주더군요. 저는 동생과 조카들을 우선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나 나가면 그 자식이 이 집에 들어와서 두 발 뻗고 잘 거 아니야. 그 자식 그동안 집에 돈 제대로 가져온 적도 별로 없어. 맨날 가게가 힘들다더니 그 돈으로 여자나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생각할수록 아주 열이 뻗쳐서 미치겠어. 이 집 온전히 내 돈, 내 대출 다 껴서 산 내 집이야. 내 집에 그놈 발 들이는 꼴 절대 못 봐. 난 안 가. 하지만 저는 동생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 간단한 짐과 함께 아들을 동생 집으로 데려왔어요. 현준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랑 네 형부가 차로 태워다 주고 데리러 가면 돼. 그리고 앞으로 너랑 우리 조카들 같이 지켜줄게. 엄마한텐 일 좀 정리된 다음에 말씀드리자. 엄마 걱정하실 거야. 그렇게 우린 동생의 집에서 며칠간의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놈 밑으로 출근하지 않게 된 남편은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러갔고 저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채 동생의 옆에 꼭 붙어 있었죠. 그동안 동생은 휴가를 쓰고 변호사를 알아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일 뒤 남편과 동생과 함께 집에 있는데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집 도어락을 누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라 제부는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어락만 눌러댔어요. 결국 승질이 났는지 제부는 문을 발로 뻥뻥 차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퇴근했지? 집에 있을 시간이잖아. 얼른 문 열어. 그땐 처형하고 형님 믿고 잘도 내 뺨을 쳤겠다.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서 얘기해. 내가 당신이 싹싹 빌면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오라고. 나왔다. 어쩔래? 동생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그놈을 노려보더군요. 도끼 눈을 뜨고 제 동생을 노려보던 그놈은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저와 남편을 보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은 그놈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용서를 구할 건 내가 차려준 가게에서 번 돈 술집 여자한테 다 쓸어다 바치고 우리 형부한테 몹쓸 짓까지 한 당신 아니야? 여보, 나 누군지 몰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당신 남편이잖아. 그게 뭐? 너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본 모양인데 이미 내 콩깍진 벗겨졌어. 당신이 바람을 피운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참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야. 당신 가게로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거나 잘 받아봐. 그리고 바람 피운 더러운 낯짝 우리 딸들 앞에 디밀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보, 잠깐만. 그럼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나 그동안 찜질방에서 잤단 말이야. 그놈은 끝까지 겁박을 하고 동자혼신까지 유발하며 제 동생에게 매달리더군요. 저는 그 뒤에서 주먹을 뚝뚝 꺾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술집 여자한테 재워달라고 하던가
왜 엄한 데 와서 행패야? 아직 덜 맞았지? 우리 다시 푸닥거리 한번 할까? 그제야 그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잽싸게 내빼더군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에 아주 찌질하고 한심한 놈이었죠. 이후 동생은 남편이 찍은 외도 증거들과 그놈이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않은 점, 자신의 유흥 생활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닌 점들을 모두 이용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 동생은 거의 그놈을 먹여 살리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덕분에 그놈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생에게 위자료까지 토해내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게다가 알고 보니 그놈은 술집 여자에게 철저히 손님으로서 돈만 뜯긴 더더욱 한심한 놈이더라고요. 바람도 뭣도 아니고 자신 또한 그저 호구였던 거죠. 또한 저는 그놈을 모욕이든 뭐든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왜 말려? 증거가 없어도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증인이라도 서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만두자. 그러다 그놈이 당신을 폭행으로 고소하면 어떡해? 최소 전치 3주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대수야? 난 그놈 이대로 가만두기 싫어. 그런 놈은 우리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 나 대신 충분히 복수해줬잖아.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당신이 그놈 곤죽 만들었을 때 나 좀 통쾌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못했던 일 대신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이후 동생은 집을 팔고 조카들과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펑펑 울며 우리를 양팔로 끌어안으시더군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내 새끼들. 어디 집에 그런 놈이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니. 엄마가 힘이 못 돼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김서방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전부 다 많았네. 그리고 내 딸들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동생의 이혼을 마음 아파하셨지만 회복된 저와 동생의 관계에 무척이나 기뻐하기도 하셨어요. 저 또한 동생과 화해하게 된 것이 너무 좋아 전보다 엄마의 집에 자주 찾아갔는데 그때 동생의 시댁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 또한 가관이더군요. 네 시댁 결국 너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 그런 놈인 거 모르고 결혼한 내가 등신이라더라.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다면서 이혼했으니 된 거 아니니. 아유, 그 나물에 그 밥인 집안이로구나. 엄마는 멸치똥보다도 못한 집안이라며 멸치똥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말이 너무 웃겨서 저와 동생은 그만 픽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보다 더욱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작은 딸과 손녀들까지 함께 살게 되어 요즘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다 큰 딸들 부담될까봐 말은 안 했어도 사실 외로웠다. 오죽하면 빈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내가 장사를 더 오래 하곤 했잖니. 근데 김서방 새로 간 회사는 어떻다니? 일은 할만하대? 네, 무엇보다 예슬이가 소개시켜준 회사인데 어련하겠어요. 우리 남편 요새 완전 얼굴 폈다니까요. 오늘도 회사 사람들이랑 주말 등산 간다고 여기 못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우리와 화해 후 특히 남편에게 미안해했던 동생은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남편과 잘 맞을 좋은 회사를 물색해주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회사의 특징까지 아주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 저희 남편의 면접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물론 좋은 팁을 준 거지 부정적인 방법을 쓴 건 아니었고요. 덕분에 남편은 5개월 전 중견까지 못 돼도 탄탄한 강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전보다 연봉도 약간 올려서 말입니다. 남편은 최종 합격을 한 날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기뻐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에 울컥해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사실 그 일 진짜 내 적성이 아니었어. 다시 원래 하던 일 할 수 있게 해준 처제한테 나 매일 밤 감사하고 있어. 진심이야. 예슬인 밤마다 나랑 당신한테 감사하고 있다던데?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행복한 집안이네, 우리 집. 이렇게 모두들 평화롭게 살던 와중 석 달 전 불청객 한 명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들 예상하시겠죠?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식, 전 제부였습니다. 함께 있던 저는 받지 말라고 했지만 동생은 혹시 마지막 사과라도 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잘 지내? 이쯤 되니까 슬슬 나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술 먹었어? 혀가 꼬였네. 잠시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게 아닌가 싶었던 내 자신이 미워진다. 헛소리 할 거면 빨리 끊어. 잠깐만. 여보, 사실 나 지금 서울 말고 완전 지방 촌동네에서 지내고 있어. 내 가게 망했다는 얘기 누구한테든 들었지? 가뜩이나 계속 적자였는데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그 술집 여자한테 매달리다가 돈도 다 잃어서 월세를 못 냈었어. 그동안은 당신이 월세 내줬었잖아. 결국 나한테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가게 보증금도 많이 까여서 가게 빼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내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서울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 와중에 또 전에 시공한 집주인한테 소송 걸려서 남은 보증금에서 또 돈 뜯겼어.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여기로 내려온 거야. 워낙 총구석이라 박봉도 이런 박봉이 없어. 우리 집에선 창피한 자식이라고 내 전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 여보, 나 이 정도 벌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진짜로 당신하고 애들만 보면서 살게. 형님 내 기술 배우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 그것도 내가 무료로 도와드린다고 해. 여보, 나 신건우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신건우. 에휴, 한심하다 한심해. 당신 신건우 맞네. 내가 단단히 썩은 콩깍지가 씌어서 미처 몰랐던 그 찌질한 인간 신건우. 넌 인생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우리 형부한테 너랑 몇 번 일했던 인부 한 명이 나중에 사과 전화 왔더라. 그때 자기도 입에 풀칠해야 돼서 당신 행동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해주던데 당신 그 바닥에서 실력 없고 인부들 대우도 개떡깎기로 유명했다고. 내가 시공 잘못해서 몇 번 고소당할 때부터 알아봤어 했는데 그러니까 가게가 잘 될 리가 있었겠어? 가게 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 안 준 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인 거야. 너 나랑 결혼한 것도 내가 돈 잘 벌어서 물주처럼 잡았던 거지?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등신천치였는지. 당신 혹시 나처럼 정신 빠진 불쌍한 여자 또 만들지 말고 앞으로 그냥 혼자 쭉 살아. 그럼 적어도 지금보다 우리 애들한테 창피한 아빠는 안 될 테니까. 당신이란 먹구름이 거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초미세먼지 같은 불쾌하고 찝찝한 자식아. 동생의 마지막 말에 저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놈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던 동생의 강단 있게 변한 모습이 속 시원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약 10년간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우리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얼마 전 다 같이 술을 마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남자에 미쳐서 진짜 날 위해주는 진정한 가족도 몰라보고 내 딸들만은 부디 나처럼 바보같이 안 자라도록 잘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언니, 부족한 날 위해서 언니가 좀 도와줄래? 내가 더 이상 헛짓거리 못하게 옆에서 언니가 잘 잡아줘. 동생의 부탁처럼 저는 앞으로 동생이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을 하지 않게 항상 곁을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만약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를 한다면 그땐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뺨따구를 날려줄 생각입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렵게 찾은 남편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남편에게 보다 든든한 아내가 되어 가정을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처럼 방황하거나 마음에 눈 가리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부디 가족으로서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어두운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동생과 남편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 길을 오래 헤매지 않도록 항상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가족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어렵게 다시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없기를 모두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는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